안녕하세요. 결람 선생입니다. 오늘은 10단원 직선의 방정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단원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2개 있는 1차 방정식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y는 일단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를 얘기해보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y는 mx 플러스 n 이라는 형태를 알 수 있고, 이때 m은 기울기, 그 다음에 n은 y절편이다 라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이 직선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일단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오는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 3가지를 배울 겁니다. 세부적으로. 첫 번째는 바로 한 점과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기울기 m과 다른 한 점, 직선 위에 한 점 x1, y1이 주어졌으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m 값은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우리한테 현재 주어지지 않은 건 이 n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1과 x1을 대입해서 미지수인 요 n 값을 찾은 다음에 대입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쉽게 찾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참고로 얘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가장 쉽게 이런 식으로 처음 배웠고, 그 다음에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이라고도 배웠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기울기가 m이고 양변에 x1과 y1을 대입해서 성립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양변이 모두 대입해서 성립할 수 있도록 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y1을 대입하면 0, x1을 대입하면 0이 돼서 0은 0이다.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참고로 얘는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런 게 있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한 점이 2,3이라고 합시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3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x 빼기 2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공식에다 차분히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어지는 거는 바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참고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 두 개의 점 A, x1, y1과 여기 위에 점 B, x2, y2가 있다고 하면은 이 기울기를 A, B점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기울기 m은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는 항상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풀면은 분모는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변했는지, 그래서 x2 빼기 x1, 그 다음 y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변했는지 y2 빼기 y1이라고 쓰면 되겠죠. 얘가 기울기 값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요 점이나 요 점 둘 중에 한 점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요걸 응용해서 y 빼기 y1은 기울기 우리가 구한 거 갖다 쓰고요. 이렇게 갖다 쓰겠죠. 그리고 x 빼기 x1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를 y2와 x2로 바꿨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맞죠? 근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특이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 2,3하고 5,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특이점이 뭐예요? y값이 서로 같습니다. 이때는 x값에 상관없이 y값이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y는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1,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이런 직선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이 두 점을 지난 직선. 근데 여기선 또 어때요? x값이 같죠. 그래서 이때는 x는 1, y값이 변하더라도 x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는 거 맞는데 x절편 a, 0과 y절편 0, b가 주어지는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듯이 만들면 됩니다. 사실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서 뒤에 x 걸 거고 더하기 b. 왜냐면 여기가 y절편이 오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특수한 형태의 방정식이 하나 존재해요. 뭐냐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라는 방정식도 성립을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변형시켜 보면은 성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성립을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사실 얘를 만들든 얘를 외워서 만들든 똑같습니다. 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실 이런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변형을 하긴 한다는 거.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구해서 변형해도 상관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일반형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우린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은 사실 표준형보다 조금 더 중요합니다. 표준형보다 조금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표준형이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의 방정식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얘기해 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빼기 b분의 c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b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당연하게. 그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표준형에서는 이 y를 절대적으로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뭐냐면 여기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거는 y가 없네. 맞잖아. 얘는 m이 0이면 됩니다. 즉 이런 방정식은 기울기가 0이면 돼. 근데 이거는 y라는 게 아예 없어. 그렇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얘는 즉 y는 이란 형태로 표현이 불가능한 방정식이에요. 근데 일반형에서는 만약에 b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참고로 이때는 a는 0이면 안 되겠네요. 이런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반형이 표준형보다 표현이 좀 더 자유롭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일반형에서도 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형태로 b가 0이 아니고 이때 a가 0이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c값은 사실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c값이 0이면 x는 0,
C값 0이면 Y는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각각 A, B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배웠던 특수한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표시 가능합니다. 근데 표준형에서는 뭐다? Y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표현이 불가능하고 일반형에선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형이 조금 더 뭐다? 중요하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세 번째.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 개념은 많은 학생들이 공식만 외우고 실제로 적용을 못 시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문제 풀 때 딱 풀이 방법이 거의 고정돼 있다시피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네 라고 하고 풉니다. 근데 이해는 똑바로 못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만약에 두 직선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서로 다른 두 직선이에요. 참고로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게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존재한다. 그랬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 우리가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교점을 구하겠고 두 번째로 교점을 구해서 뭐 x1, y1이라 합시다. 참고로 기울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그냥 m으로 놓자. 그래서 y 빼기 y1은 기울기 m의 x 빼기 x1이다. 이렇게 놓겠죠. 참고로 지금 순간까지 얘는 미지수입니다. 몰라요. 근데 이렇게만 배울 거면은 사실 이걸 따로 소단으로 하나 빼진 않았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교점만 지나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점을 지나는 다른 어떤 직선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노란 직선이든 아니면 요런 연두색의 직선이든 아무 직선이나 표현 가능하게끔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로 앞에 쓰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사실 이거 k값에 따라서 뭘 구하는 거냐면 우리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교점 구하려면 빼기해서 가감법을 사용하죠. 참고로 k가 양수란 말이 없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교점은 이 두 개의 직선을 동시에 0, 얘도 동시에 는 0을 만드는 직선입니다. 교점입니다. 교점은 얘도 0, 얘도 0이 되는 점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서 얘도 0, 얘도 0을 만드는 점이 있는데 이제 그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이렇게 표현을 할게 라고 약속한 거예요. K값에 관계없이 이때 K값이 아무 값이 들어오더라도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교점밖에 없죠. 교점이 대입했을 때만 는 0이 되는 거고 는 0이 되는 거잖아. 맞잖아. 한마디로
이 상태와 동일한 겁니다. 이 상태와 두 개가 동일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 이때는 교점을 구해갖고 기울기만 미지수로 표현을 했지만은 야 나는 아직 교점을 구하고 싶진 않고 그냥 기울기만 모른 채 기울기를 보조하는 형태로 여기다 K라고 알파벳 하나를 미지수 하나를 둘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기선 교점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고 기울기를 썼지만 야 나는 교점도 구하지 않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라며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럼 이렇게 쓰면은 교점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교점을 지나는 거긴 해. 교점을 지나는 거고 K를 통해서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은 이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기울기에 따라서 노란 거나 연두색 선처럼 이와 같은 직선처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놓은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때 우리 기울기를 모르잖아요. 그럼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식입니다. 두 직선 3x 빼기 2y 더하기 3은 0 그리고 다른 한 직선은 x 빼기 3y 빼기 3은 0 얘와 0,0을 지난대요. 이 두 직선의 교점과 0,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원래대로라면 이 두 개를 자 가간법을 쓸게요. x를 없앱시다. 이렇게 쓰고 두 개를 빼야 되나요? 그럼 분수값 더럽게 나오겠네. 빼면 7y 더하기 12는 0.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7분의 12. 그렇다면 x는 얼마일까? 여기다 대입하면 플러스 7분의 36이 될 거고 마이너스 7분의 21 그러면 x는 마이너스 7분의 15 뭐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와 0,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y는 기울기 자체가 얘가 될 거예요. 번분수 y 빼기 마이너스 7분의 12는 기울기 여기서 구할게요. 기울기는 이걸 선택해서 이동하는 게 없나? 자리가 너무 좁아서 그래요. 선택했나? 자, 이동. 짠! 됐다. 자, 이렇게 쓰고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은 자, 0,0 하고 하니까 7분의 15. 그러니까 0 빼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꾼 거예요. 위에 동일하게 하면 7분의 12가 되면서 여기 x 플러스 얘도 7분의 15 이렇게 되겠네요. 얘랑 얘는 지워질 거고 앞에 기울기는 5분의 4 정도. 엄청 더럽죠. 근데 이렇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일일이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3x 빼기 2y 더하기 3 더하기 k에 x 빼기 3y 빼기 3은 0. 자, 얘는 뭐예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하지만 노란 건지 연두색인지 아니면 그 외의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야. 근데 여기서 이 교점하고 여기 0,0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이 연두색 직선으로 고정이 돼 버리는 거죠. 왜? 0,0이 지나니까 이 점하고 0,0을 지나니까 이 직선에다가 0,0을 대입하면 3 빼기 3k는 0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즉 k값이 고정이 되면서 우리 기울기 몰랐는데 기울기 알아냈어 라고 얘기하듯이 k값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k값은 1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다 1을 대입하면 4x 빼기 5y 는 0이네요. y는 5분의 4x
실제로 얘도 정리하면은 얘와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기울기 여기서 5분의 4 있었죠. 이거 정리하면은 5분의 4x 더하기 7분의 12가 나오면서 얘랑 얘가 약분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점 알아내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구해냈죠. 맞죠?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선에서는 우리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얘가 편할 거예요. 당연히. 왜? 선생님들이 숫자를 맞춰주니까. 근데 방금 이 예시만 봐도 숫자가 안 맞죠. 분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산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뭐다? 반드시 이 식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단원 직선의 방정식 이제 첫 번째 개념 정리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개념 정리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